저희 어머니 손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반지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반지는 이거보다는 더 낡았고 쌍가락지고 조금 더 오래되고 그런 반지입니다. 더 크고. 그 어려서부터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말썽을 피우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잘 안 주셨어요. 뭐 콘사이트 산다고 딕셔너리 산다고 영어사전 산다고 뭐 헌드레드 딕셔너리 산다고 맨날 돈 타가고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 반지를 경대에서 훔쳐다가 잘 닦아가지고 여자친구 생일날 줬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야 아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인 줄 알고 네가 이거를 함부로 꺼내서 네 여자친구를 줬냐.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으니 참 나중에 내가 죽어서 너희 조상을 만날 면목이 없다. 이 반지는 너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3대 독자가 월남할 때 집에 갑오로 보관하라고 준 반지를 거기다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하시던 이 손이십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그 나이에. 불량학생으로 찍혀가지고 뭐 학교를 다니니 많이 저희 어머니가 또다시 학교로 불려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이 손이십니다. 이게. 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국내 로컬 기업에 한 3년 있다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스웨덴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글로벌한 마인드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조직은 오로지 목표만이 존재를 했습니다. 제 삶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인격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독일에서 지사장을 한국 지사장을 하면서 철저하게 한국 시장을 유린을 했습니다. 저희가 뭘로 위와 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삶은 없었습니다. 제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조직의 목표와 숫자만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자신의 삶, 일, 중년의 제 삶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으로 갈등으로 이어졌고 저희 처가 스웨덴에서 지사장 할 때 애들 유학비까지 컴펜세이션을 해줘서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일찍 떠났습니다. 제 일이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에서는 더 많은 스웨덴 본사나 독일 본사에서는 저한테 더 많은 목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과연 살아도 될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네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항상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손님들하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가면서 접대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밤에. 그래서 참 그동안에 평생을 울어야 할 울음을 저희 어머니 영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머리도 깎아봤습니다. 이렇게. 그 힘들다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13시간, 14시간에 뛰면서 제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오로지 노후 준비가 자식의 성공만이 노후 보장이고, 노후 준비고, 가족의 행복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면서 속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하도 제가 속을 새기니까 절에 데려가서 부처님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빌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런 속지 않은 마음으로 3000배를 한 9시간에 걸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남들은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갱년기 갖다 넣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천을 떠도는 중년 독거남이 아닐까. 아직도 제가 방황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아직 현직에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문 경영인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마음을 먹게 돼서 이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조직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남을 쳐다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하고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요. 조직에서 제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갑질만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도 가려 만났습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사고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일이 곧 제 미래였고, 일이 곧 제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는 즐기면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솔직한 꿈입니다. 조직에서는 저한테 늘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매출이 50%가 늘었으면 그 다음에는 30%를 더 늘려라. 영업이익을 얼마를 더 올려라. 뭐 이런 요구가 항상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한 제 능력 밖의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직원들을 아주 세차게 몰아붙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왜?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많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활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조직에서는 제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이 정도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매출과 이 정도의 이익을 올려야 된다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혹사를 당하고요. 저는 특히 위와 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뭐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위가 튼튼하고 간이 튼튼하다 보니까 술 많이 먹고 저녁에 가서 접대 많이 하면 영업이익이 오르고 뭐 그런 식의 일을 했습니다. 뭐 김영란법이 없었을 때니까. 이제는 꿈을 찾아서 인생을 배우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삶인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 종자가 틀린 아들들아. 너희는 분명히 아버지가 죽으면 제사는 아마 안 지낼 것 같다. 그러나 장례식은 좀 치러다오. 그때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좀 써다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고 써다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럴 일이 있어. 이제 나도 뭔가 한번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 뭐 우리 아들들이 우리 마누라가 맨날 고자질을 하니까 너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뭐 개기고 죄송합니다. 맨날 밤무대에서 그냥 헤매고 앉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아들들 눈에는 아버지가 맨날 밤무대에서 노는 그냥 양아치로 아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써달라.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을 막을 수 없고 지나온 시간을 뭐 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불행한 삶이 꿈이 없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구두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